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근길은 어떠십니까? 출근길은 막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뉴스 인사이다는 속 시원하게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을 맡은 노영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모셨는데요.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현안이 아주 많죠. 야권에 정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많고요. 자, 오늘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요. 청정시대입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불꽃 튀는 토론 배틀 한번 펼쳐볼 텐데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요즘 한창 핫한 남자 김재석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요 깜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신데요. 용 의원하고는요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해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꼭 오늘 방송 내용이 아니라도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에 대한 응원, 비판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뭐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뉴스 픽, 한동인의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나눌 것부터 조금 별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요? 예, 오늘 이제 월요일 4일 기준으로 국내 네. 델타 변이 감염자가 4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역사회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수도권 확진 사례가 80%에 육박하는데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세를 막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조치가 달라서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대를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20, 30대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고 또 감염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아서 또 전파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정말 저희는요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네. 백신을 맞았는데 또 이제는 델타 바이러스가 네. 출현을 했단 말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다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맥을 못 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위험하네요. 예, 저희도 지금 델타 변이가 이제 일주일에 2배 가량씩 늘고 있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조금 다르게 취급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네.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뉴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첫 정책 행보가 탈원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죠. 네. 상당히 지금 발끈합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 직후에 첫 정책 행보를 선택했는데요. 네네.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어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만났는데 탈원전 정책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또 졸속의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결국에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던 배경에도 탈원전 정책이 있다는 건데 네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거론하면서 이제 같은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때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네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할 때 당시에 이제 여당이랑 청와대로부터 좀 압박이 많았었다,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압박을 했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당시에 윤 전 총장이 옷을 벗게 된 직접 계기 중에 하나는 또 중수청 뭐 설치 이런 거 네,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취재해 주실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 점령군 발언이 문제인데요. 네. 이제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인식 뭐 이제 색깔론을 들어서 두 후보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복회에서는 이재명 지사 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다 또 이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수립 당시에 친일 세력이 뭐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때 유지했다는 주장인데요. 네. 뭐 메가더 미 군정 실시와 동시에 국내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네. 임시정부도 해체하도록 강요했다. 뭐 이런 얘기가 광복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얘기는 이거죠. 실질적으로 친일파, 반일파 이런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네. 여기까지 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친일파가 또 청산이 될지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립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반 이재명 연대가 그냥 똘똘똘똘 뭉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야 뭐 야당 후보니까 당연하지만 네네. 민주당 내 이제 경선이 진행 중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립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압도적 여론조사 1위 후보인데 이게 견제 심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이강재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를 이루면서 7대1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들은 기본소득 정책과 도덕성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결국에 도덕성 문제는 김부선 씨 문제인데요. 이제 네.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한 스캔들을 네네.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형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했는데 김부선 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후보들의 질문에 바지라도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렇게 답하기도 했고요. 네. 이 와중에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이제 계속된 만남을 유지하면서 2차 단일화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겠다 이런 취지를 좀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민주당 경선 상황이 좀 재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도덕성 논란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 물론 국민의힘 사람은 아직 아니지만 썩 유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여기까지죠? 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방송 중간중간이나 끝날 때쯤 댓글 소개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